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휴일입니다. 잘 쉬고 계신가요? 시황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와 카오웨이브 점검해 보겠고, 그 다음에 11월 달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어요. 이럴 때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텐 MOS 포트 운영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오후에는 트레이딩 뷰 공부방 개설해서 미주알 고주알 섹션에 트레이딩 뷰 공부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라서 1시에 조기 마감을 했죠. 짧은 거래였지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보면 지수가 사실은 다우가 어제 0.61% 올랐고 S&P가 0.54%, 나스닥이 0.65%나 올라서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보면 6월 이후에 최고의 주간 수익률을 보였다. 해서 다우가 3.18%, S&P가 3.73%, 나스닥이 무려 한 주 동안에 4.91%가 상승을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보면 주요 뉴스는 인텔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제 안 좋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거를 이제 씻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이유는 2027년부터 인텔이 애플 M칩을 생산을 한다 하는 얘기가 왔어서 결국은 다시 이제 칩 얘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CME에서 거래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선물 거래가 수시간 동안 좀 중단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어제는 반장밖에 없어서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온장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좀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운도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나스닥이 7개월 연속 상승을 중단을 했다 하는 뉴스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1월에 다우하고 S&P는 전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만 1.51%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AI하고 빅테크 고평가 우려에 좀 시장이 좀 반도체 칩 관련주,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았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건강한 로테이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6개월, 7개월 시장을 주도해왔던 AI와 빅테크가 좀 쉬어가는 국면, 그리고 다른 것들이 좀 수익이 쫓아오는 국면,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해서 결국은 시장은 계속해서 전진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건강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12월 10일로 다가온 금리 결정이죠. 지금 현재 폴리마켓에서는 이제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88% 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남았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장을 때릴 때마다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시장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S&P 500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5.8% 하락을 했다가요. 근데 5일 만에요. 바닥에서 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까지 이제 1% 상승하면은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하에 갔다가 3층 중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단한 V자 반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는 시장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보면 거래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는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주가 조금 눈치 보는 장세. 그래서 결국은 이 근처에서 횡보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까지 왔던 조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12월 달 처음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첫날도 이 모멘텀을 이용해서 좀 오르는 장세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주 내내는 좀 눈치 보는 장세.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그걸 탈피해서 좀 올라가 주느냐 하면, 올라가 준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동력을 얻어서 좀 상승하는 무드를 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지수보다는 좀 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5일 동안 많이 올랐고요. 바닥에서 12% 상승해서 아직 한 5% 정도는 더 고점을 향해 가야 된다 하는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해서 거래 많이 줄고 있고요. 어제도 더 많이 줄었죠. 반장이었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인텔이 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 그런 장세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빅스는 이제 안심권으로 떨어졌습니다. 16%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 28%를 저 멀리하고 이제 밑으로 쭉 떨어져 16%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피어 인덱스는 24를 이제 기록해서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피어권으로 접어들 거다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최악의 공포심을 느낄 때는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반대해서 이제 자신을 가지고 그 공포를 잡아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이게 거의 6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을 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바라는 거는 빨리 50선까지는 와줘야 된다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 랠리를 접하는 시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어제는 다른 게 다 올랐지만 대장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내렸습니다. 1.81% 하락을 했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떨어져 있지만 많이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아직 엔비디아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면은 돈이 계속 들어오다가 돈이 좀 최근에 들어와서 좀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나가는 게 이제 멈추는 새가 왔고, 여기서부터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는 그림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피보나치 분석을 한번 해보면 4월 바닥에서 최고 9월 고점까지 이렇게 11월 고점까지 딱 찍어보면은요, 피보나치로 요 382짜리까지는 조정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못 미치고 왔는데, 저의 기대는 이게 단기 바닥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요, 이 고점을 시장이 미리 알았다면 요 382자리에서 아주 단단한 지지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요게 382 자리가 되려고 그러면 고점이 어디 찍으면 될까 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피보나치 분석으로 따지면은 220을 찍으면 지금 최근에 찍었던 이 바닥 자리가 요 382 되돌림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174불에 있는데요, 연말 전까지는 220불 정도까지는 좀 열심히 올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220불, 저의 이제 단기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좀 부딪히고, 근데 애널리스트 생각하는 26년, 지금부터 1년 뒤에 타겟 프라이스는 254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오를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책정한 가격은 항상 만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손맛김을 받았고, 그래서 시장이 암만 뭐라 그래도 엔비디아는 AI 산업을 주도하는 역심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220불을 뭐 한 달, 두 달 안에는 이제 터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이제 고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조정을 받고 가면서 내년 연말까지는 결국 애널리스트가 원하는 250불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엔비디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어2부 장중에 또 1.57% 빠졌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엔비디아하고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 애초에 태생에서 튀어나갔던 이 박스권은 이제 다시 되돌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걸 뚫고 내려와서 밑으로 하락하지는 않았고, 여기 자리를 두 번이나 찍고는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가 굉장한 이제 중요한 맥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뚫고 내려왔다가 한번 거기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와서 이 박스권의 하단을 두 번 때리고 이제 올라오는 와중이거든요. 한 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며칠 동안 힘을 받아서 이 85불 선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이 돌파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때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주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분명히 이 구름대는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이제 쭉 내려올 거고요. 그 구름대를 뚫고 올라갔을 때 결국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간은 코어위브에 좀 힘나는 약진을 보면 결국은 100불선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한 이유는 이제 월요일날 아침 방송에는 이제 11월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12월 마지막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을 기다리면서 과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시장을 접근해야 될까요 하는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복리의 마법으로 부자가 되는 꿈을 좀 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도 읽어봐도 뭐 복리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계좌는 자꾸 손실이 나고 왜 나만 돈을 못 벌지 하며 좌절하게 되고, 여러분이 돈을 잃는 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라요, 바로 투자 방식이 잘못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7가지 실수만 피해도 여러분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마켓 타이밍입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겠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반등을 놓치고 이제 오르나 하고 샀다가 다음날 폭락하는 게 주식시장이죠.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995년부터 S&P 500에 10,000불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은 벌써 20만 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날에 10일을 쭉 골라서 그날 만약 주식을 안 가지고 있었다, 미리 팔고 그 다음날 샀다, 이렇게 되면요 총 수익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는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을 많이 내시려고 그러면 주식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타이밍 더 마켓이 아니라 타임 인 더 마켓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두 번째 실수입니다. 패닉 셀링입니다. 이번에도 경험하셨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무서워지고 더 빠지지 않을까 해서 팔고 싶어집니다. 제가 2003년 3월 코로나 때요, 뭐 시장이 30% 순식간에 이제 빠졌죠. 그리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버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수개월 후에 전고점 완전 회복했고 그 이후에는 자산의 2배, 3배로 커졌습니다. 하락장은요 투자의 일부일 뿐입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이버머니의 손실이 내 진짜 빚이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핫한 주식 쫓아다니기죠. 도지코인, 게임스탑, 뭐 인터넷에서 난리 났던 종목들 나만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미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요, 회사에 닷컴자만 있으면 주가가 막 70%씩 100%씩 폭등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런 주식들 전부 다 휴지조각 됐습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들어가는 건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중소형주들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고점 잡으셨으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종목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유행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야 된다 하는 걸 다시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실수는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즉 몰빵이죠. 한 종목에 내 인생을 걸면 그 종목이 망할 때는요 내 인생도 같이 흔들립니다. 2001년 앨런 사태 때도요 회사 주식에 전 재산을 넣었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노후 자금을 다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너무 쉽죠. ETF나 인덱스 펀드처럼 여러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해주는 투자 상품을 사시던지 혹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수수료입니다. 1-2% 정도야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30년 쌓이면요 억 단위의 차이가 납니다. 1억 원을 굴릴 때 수수료가 2%인 펀드하고 0.05%인 ETF하고 나중에 수령액에서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벵가드의 존 보글이 왜 이렇게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외쳤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수수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매매 수수료가 싼데 계좌를 트셔서 주식 운용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수수료는요 무조건 아끼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실수입니다. 목표 없는 투자입니다. 계획 없이 테슬라 샀다가 엔비디아 샀다가 코인 샀다가 금 샀다가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사면요 떨어질 때 대처가 안 됩니다. 즉 나는 30년 뒤 은퇴 자금을 모을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가장 큰 실수인 조급함입니다.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앞서게 되는 거죠. 주식으로 빨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이 옮겨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도요 초기에는 90%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참고 견딘 자만이 지금 현재 6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참을성이,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이 7가지로 요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저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좋은 자산에 낮은 비용으로 분산해서 오랫동안 묻어두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머리 싸움이 아닙니다. 인내심 싸움입니다. 투자는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엑스텐 저희 MOS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성과 잠시 말씀드리면 어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손실이 4.12로 줄었고요. 지수 대비해서 3.64%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올라온 순간이고요. 현재 포트에서 물타기를 했던 게 현재 그 테슬라가 어제 본전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팔란티어, 비트코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만 물타기 돼 있고 아직까지 요 5개 자산이 플러스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전부 플러스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엑스텐포트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24% 절대 수익률 보이고 있고 지수 대비해서 8.9% 아직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되어 있다. 그리고 코어이브가 현재 자산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셉은 지금 11월 어제 이제 마지막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면은 구글하고 애플, 그 다음에 S&P 500 지수만 플러스가 났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1월 한 달을 마감했습니다. 11월은 조정을 받는 한 달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약이 되는 조정이 아니었느냐. 12월 달은 연말 산타랠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좋은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좀 장세 분위기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조금 있다가는 트레이딩 뷰 공부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